다들 아시다시피 XRP는 주로 송금이나 결제 같은 특정 목적에만 주로 쓰였습니다. 속도나 수수료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투자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MXRP를 통해 디파이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XRP 보유자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 외에도 MXRP를 활용해 대출이나 예치, 투자 같은 여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 자산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굴려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자리 잡으면 XRP 생태계 안에서도 유동성이 늘어나고 관련 서비스에도 자금이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XRP 서울 2025 행사가 열렸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꽤 뜨거웠던 것 같아요. 현장에는 많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는데 리플X 수석 부사장, 리플 생태계 총괄 디렉터, 그리고 일본 파트너사인 SBI 리플 아시아 부사장까지 참석해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사가 일반적인 네트워킹 자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플은 항상 이런 큰 행사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XRP 보유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자주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 중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법한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이 뭔지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할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열린 XRP 서울 2025 행사에서 리플이 새로운 기술 MXRP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동 스테이킹 토큰이에요. 드디어 XRP에도 본격적인 스테이킹 시대가 열렸다는 게 커뮤니티 반응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냐? XRP는 그동안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보유자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인센티브 구조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적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MXRP는 XRP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장치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쉽게 말해 XRP를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 리플은 생태계 전체에 금융 인프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MXRP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유자가 XRP를 일정 기간 예치하면 그 대가로 MXRP라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이 토큰은 XRP를 잠궈둔 증표 역할을 하면서도 별도의 가치를 지니고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예치한 XRP는 네트워크 운영과 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대신 투자자는 MXRP를 통해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보관이 아니라 맡겨둔 자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토큰을 받는 방식이죠. 리플은 이번 구조를 통해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리해보자면 XRP를 예치해서 네트워크에 기여하면 그 증표로 MXRP를 받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유동성도 유지하고 시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간 최대 10%까지 스테이킹 보상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스테이킹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걸까요? 일반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면 내가 맡긴 코인이 일정 기간 동안 묶입니다. 그동안은 매매도 못하고 다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수익은 생기지만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MXRP가 이 문제를 풀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XRP를 맡기면 대신에 MXRP라는 토큰을 받게 되는데 이걸 내가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XRP는 잠겨있지만 그 증표인 MXRP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시장에서 사고 팔 수도 있고 다른 금융 서비스에 담보로 맡길 수도 있습니다. 즉 보상은 보상대로 챙기면서 자산을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스테이킹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묶여있던 코인을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부분은 MXRP가 단순히 보상만 주는 토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토큰은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MXRP를 들고 있다면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었죠. 그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파생 상품이나 예치 서비스에 연결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XRP는 주로 송금이나 결제 같은 특정 목적에만 주로 쓰였습니다. 속도나 수수료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었지만 투자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MXRP를 통해 디파이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XRP 보유자가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훨씬 다양한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고,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익 외에도 MXRP를 활용해 대출이나 예치, 투자 같은 여러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내 자산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굴려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가 자리 잡으면 XRP 생태계 안에서도 유동성이 늘어나고 관련 서비스에도 자금이 더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MXRP가 기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자리 잡으려면 항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안정성 문제입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는 검증이 필요해요. 예치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또 예기치 못한 오류가 생기진 않는지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보안성 문제입니다.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문제가 해킹과 취약점인데 MXRP가 다른 프로토콜과 연결되는 순간 공격 표면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안 관리가 허술해진다면 투자자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수용성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담보로 활용되거나 예치 상품에 연결되는 등 구체적인 사용처가 빠르게 늘어나야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만약 거래소나 프로토콜에서 지원이 늦어진다면 성장 속도도 더뎌질 수밖에 없겠죠. MXRP는 분명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굴러가는지, 보안은 괜찮은지,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눈여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MXRP는 결국 기존 예치 서비스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다뤘었던 디센트 서비스처럼 출금이 자유롭지만 이율이 낮거나 락업 조건으로 이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상은 그대로 받으면서도 동시에 활용까지 가능하게 만든 거죠. 다만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안정성과 보안 그리고 실제 사용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이 새롭게 공개한 MXRP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직접 확인해가야 한다는 거죠. 저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를 통해 내용들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통방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